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안 오른 게 없다입니다. 네, 저희 월급 빼고는 그렇습니다. 네. 출연료 빼고는 네. 다 오르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4.1%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지금 가게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물가 안정 당부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네, 항목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4.1%가 올랐다는 거는 거의 이제 10년 3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항목별로 보시면은 등유와 경유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가 급등의 그런 상황들, 그렇지 않은 이제 수급 불안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이것이 이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수입 쇠고기, 귤, 빵, 치킨 뭐 저도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항목들이 지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자, 고유가 부담이 커지니까 부담 완화 3종 세트 내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크게 세 가지죠. 그러면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이제 늘리겠다라는 거고 또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택시라든지 차량용 부탄에 들어가는 이제 이 판매 부가금에 대해서 이 감면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류세 인하와 관련돼서는 보시다시피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LPG 부탄 등에 관해서 지금 이제 20% 인하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추가로 30%를 인하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30%로 인하폭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0%포인트를 더 인하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행 기간이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라는 거고요.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 주행하는 운전자를 가정할 때 휘발유를 기준으로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종전 방식과 비교하면은 한 1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그게 크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네,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에는 보조금도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뭐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리터당 1,8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 이상으로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50%를 정부가 보조한다라는 건데 이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도이죠. 그리고 이제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에 대해서도 판매 부가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또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윤 핵심 전면회인데요.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관련 소식과 함께 김은혜 대변인이 경기지사 도전을 시사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권성동, 조혜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수직적인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할 책임자가 바로 저 권성동입니다. 저는 절충과 타협의 묘를 아는 사람이고 공정과 상생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기 원하는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고 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막판까지 고심하던 김도읍 의원은 오늘 불출마 입장을 내놓았고요. 자,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인데 원내대표 선거 구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김태흠 의원도 나올 거다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지만 아시는 대로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김경원 원내대표가 설득을 해서 충남지사 출마해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권성동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 추가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의 이렇게 좀 구도가 정해진 걸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처럼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선거 구도가 윤핵관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짜여질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의 분석 등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어떤 당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논란이 여러 가지 갈래로 벌어질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 낙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에 어떻게 끼쳐지고 있는 것이냐 이걸 두고도 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내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까지 브리핑했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사퇴했습니다. 지방선거 도전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구도는 어떻습니까? 이 경기사 이 경선 구도는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래도 유력하다라고들 이제 보는 가운데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함진규 전 의원 등이 도전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용석 전 의원도 지금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대변인까지 경쟁에 끼어들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꽃 튀는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은혜 이 대변인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또 저격수다.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과 경쟁자들 간의 어떤 경선 구도가 상당히 이제 좀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의 승자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다 보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그럼 출마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선언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쟁점 없는 법안만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어떤 법안들이 좀 처리가 됩니까? 이제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이 이제 처리가 됐다라는 건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인데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과 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 그리고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수정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비쟁점 법안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당초 이해람 중사 특검법안 이것도 오늘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 왔었는데 어제 본회의에 그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 뭡니까? 감소세 뚜렷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정점을 지난 것으로 이제 확연히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신규 확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네.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 기간이나 계획 기간을 줄이든지 감염병 등급을 이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 치료 지금 일주일이었잖아요. 5일로 그렇습니다. 줄이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5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5일 격리로 이제 이 재택 치료 기간을 줄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택 격리의 의무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완화가 되겠지만 또 지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비 부담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